안녕하세요.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대전 지역 최고의 입담을 가지신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아임 교수다, 교수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트램이 좀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혹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램을 좀 한번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램의 이 정치 행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실 분,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트램의 경제성, 이런 편익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램이 과연 우리 지역민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그런 언론적 시간에서 이야기해 주실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재영입니다. 네, 세 분 시간 금방 가죠? 네,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난번 거? 제 얘기를 왜 했나 싶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후회되십니까? 그렇게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소송 걸립니다. 강신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뉴스를 할 때나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찔리는 게 그 본인은 별로 그런 데서 수익도 못 내면서 뭐 아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나는 돈 번 적이 없어요. 투자는 하긴 하셨어요? 아니, 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부동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법고시 이런 고시 학원 가면은 강사 선생님들 열심히 수업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고시 패스하신 분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민망하고 제가 한 말이지만 제 목소리 듣는 게 좀 거북스럽기도. 아니, 언론학자께서 원래 처음에 나 그렇습니다. 한 군데 최근에 이제 방송사에서 그 섭외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녹화를 하자 그랬는데 그 제 목소리를 그 지난번 한 거 방송 듣고 나서는 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평소에 몇 번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오히려 이 울렁증이 더 심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비를 넘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 강신철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진짜 교수다, 교수들의 수다를 위해서 앞에 이렇게 치맥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녹음 전에 맥주 간단히 한 잔씩들 하셨고요. 네. 지금 김정 교수님은 두 잔째 하시는 것 같고 권선필 교수님은 콩맥 맥주에 콜라를 타서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죠. 네, 우선 트램 기대가 어떠세요? 세 분은 트램이 생기면 대전에 도움이 되거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대되는 면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차를 거의 운전을 안 하거든요. 자전거로 네. 주로 이용하는데 그 자전거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근데 대중교통이 불편하죠. 이게 굉장히 이 간격도 길고 버스 배차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좀 자전거를 타면서 자동차를 굉장히 혐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지 저는 트램이라는 방식 자체가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지만 그런 식의 이제 대중교통 노선을 이렇게 좀 확충한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기대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전의 대중교통 체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전역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어디를 가려면은 꼭 대전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그 버스 노선들이 많고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램 이렇게 노선 해놓은 거 보니까는 외곽 순환도로처럼 이렇게 삥 돌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통 수요 측면에서는 과연 그렇게 돌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냥 대전을 둘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긴 하겠다. 그게 트램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트램이 대전에 어울릴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대문에서 왕십리까지 전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뛰어가서 타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 친화적이라고 그럴까, 그 교통수단이. 버스 이런 건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게 다 다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고 막 이런 구조여서 그 추억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서도 똑같이 그런 전차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대전역, 그러니까 대전처럼 지금 노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교통량에서 과연 이게 교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의구심이 상당히 저는 있습니다. 두 분이 좀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확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게 꼭 트램이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그 물음표는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권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트램을 보는 트램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꾸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도시 전체의 교통에 대해 생각하고는 이 그 의식 세계랑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이나 사회 변화랑 이렇게 연결해봐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개인 이동 수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오히려 자전거를 많이 타죠. 버스나 지하철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밀집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자꾸 피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이 트램이 지상에 있으니까 조금 더 개방된 구조긴 하지만 여전히 밀집된 방식이고 또 대량 이동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급격히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기술 변화 추세도 오히려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자율자동차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화보다 더 개인화되거나 개인보다 조금 더 많은 뭐 5명, 7명 이런 수준의 작은 규모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 트렌드나 추세인 것 같은데 그 큰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는 인식 구조랑 잘 안 맞는 것처럼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램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일상 시민이 그냥 지금 트램이 달린다 그러면은 이 트램이 우리 이동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금방 알아채야만 그걸 이제 일상적으로 이용을 할 텐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네. 머릿속에.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쉽게. 한쪽에는 그런 면이 있고 다른 면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이나 사회 변화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 이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더 의문이 저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처음에 1991년인가에 수립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몇 번 바뀌고 하면서 이제서야 재작년인 거죠. 그 예타 면제로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건데 저는 이것 좀 지적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 트램을 이제 대전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정부에 요청을 할 때 대전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트램이다. 그러니까 예타가 꼭 면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저희 첫 번째 궁금함은 과연 트램이 대전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세 분한테 트램이 수건 사업이었나요, 혹시? 뭐 수건 사업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뭐 오래됐기 때문 아닐까. 이미 오래 전에 30년 전이라 그랬죠. 네. 30년 전에 먼저 계획이 발표됐었고 그리고 이제 진도가 안 나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면에서 수건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30년이라는 그야말로 한 세대 동안 걸쳐서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렇게 30년 전에 이 던져준 과제를 어떻게 그 뭐 할까 말까 그냥 이 내용적인 면을 떠나서 뭐 일단 뭐라도 하자. 그렇죠. 기다렸으니까. 네, 뭐 이런 측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뭐 1, 20년 써먹는 게 아닌 거잖아요. 도시가 최소 50년, 100년은 그 체제를 써야 되는 건데
좀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는지 아니면은 전임 시장님의 수건 사업이었는지 솔직히 그 전에 자기 부상 열차 한다고 했다가 뒤집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지역의 입장 중에 하나는 사실 충청권 홀대로인과 계속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제철 2호선 얘기가 뭐 각지 대도시마다 다 있었는데 광주도 하고 대구도 하고 다 부산도 하고 하는데 대전만 못했거든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있고 트램이라고 하는 것도 대전이 광역시로서 처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됐어요. 경남 쪽에서 먼저 하고 뭐 창원 이런 데서 이제 비슷한 걸 해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그 첫 번째 하는 또는 중앙정부에서 뭔가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상징성이 뚝 떨어지면서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한편에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거는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충청 우리 대전은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핫바지. 핫바지로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 다 했거든요. 2호선 아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호선, 대전만 2호선 아니라 이번에 보세요. 네타 면제됐다고 트램 그렇게 좋아했는데 부산 보세요. 가덕도 공항 규모도 게임도 안 되고 특별도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핫바지. 진짜 슬프네요. 네. 강 교수님 뭐 어떠셨어요? 수건. 여기서 수건은 타월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는 수건이라고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의 필요성조차도 그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대전 시민의 수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염홍철 시장 재임 시절에는 2호선이 자기 부상 열차로 그렇죠.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다 됐어요. 예타도 통과가 됐었었죠. 근데 이제 권선택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걸 사업을 다 뒤집어 엎었던 거거든요. 그 명분은 그거였어요. 돈이 많이 든다. 지하철은 트램은 돈이 적게 든다. 지하철 건설 비용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순환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온 건데 그 결정 과정이 그렇다면 과연 민주적이었는가? 뭐 시민들의 그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공론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거쳐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권선택 시장 초기에 권선필 교수님하고 권선택 시장님하고 무슨 뭐 사이 아니신가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족진회에서는 만나는 집안입니다. 사실 형제는 아니시죠? 형제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지금 권선택 시장 초기에 그 공론화 과정에 제가 참여를 잠깐 했었어요. 그 진행하는 거 설계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어서 이제 그 참여자, 그 공론화 타운홀 미팅 참가자 모집을 했는데 그때 모집 딱 결과를 보고서 이거는 단순히 이게 그냥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명분 쌓기? 아니요, 명분이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직접적 이익을 갖고 있는 데가 많다라는 걸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신청한 데가 어디냐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도 관련해서 관련된 학교라든가 관련 기업이라든가 단체 같은 데서 대거 공론화장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숫자가 적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염홍철 시장이 이야기하셨을 때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그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 특히 대전에 이제 그런 뭔가 이제 거대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연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부상열차를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부상열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게 기계연구원을 포함해서 연구단체 몇 개 이제 그쪽 그룹들이 이제 사실 일종의 뭐 이익 집단처럼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면서 이거를 주관할 때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 철도 관련 영역이었던 거예요. 다 공기업이었지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기존 철도를 하고 있는 쪽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트램 쪽으로 가면은 기존 철도와는 다른 쪽에 접근을 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 목격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수하게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의하는 구조가 안 맞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하나는 지금 그게 있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대는 이거에 돈을 가장 많이 대는 건 중앙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중앙정부 입김이 큰 건데 대전 시민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중앙정부가 움직여줄 건가? 이거는 또 다른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그동안에도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주장, 우리 시민들 중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시민들은 돈 별로 안 돼도 중앙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야. 받아내야 실력이 있는 거야. 정치력을 하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저 그냥 먹자라고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뭐 하나 떡 하나 주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액수 적지 않지만은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이렇게 대규모로 뭘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민 참여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말씀드린 가장 많은 부분이 절반 이상이 국비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결정이나 의사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런 과정이 있구나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술자리나 이런 데에서 야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라도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하다가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은 이 트렌 결정할 때 김정 교수님이나 강신재 교수님께서는 결정할 때 뭐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거 찬성이야 반대 이런 생각들도 할 새도 없었죠. 기억도 안 나시죠? 새도 없었고 그 크게 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엑스포 여기 과학 전람회 하고 자기 부상 열차 예. 이렇게 모델로 하나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 과학공원에. 네. 그리고 이제 기계연구원에도 이렇게 뭐 하나 설치해 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전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교통은 두 번째고 아마 이게 하나의 그 대전의 랜드마크처럼 대전이라는 게 이제 과학 단지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나 보다. 그리고 하는 김에 그게 특히 이렇게 외곽 지역 저쪽 뭐 신탄진이나 저쪽 정린동 쪽이나 이렇게 좀 교통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게 시내로 진입하는 그 직선 도로 같은 것이 그런 게 한 몇 개 생겨주면은 대전시 전체 땅은 넓은데 왜 이렇게 밀집돼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트램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옛날 모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전차. 그리고 이제 샹하이 거기에서도 그걸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샹하이에는 되게 트램이 여러 개 노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교통화 방해가 돼가지고 대부분 다 철수하고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큰 도시 이런 데서는 아예 한적한 도시,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이렇게 그 땅덩어리 넓고 도시도 이렇게 밀도가 높지 않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 그 일종의 이렇게 싼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밀집된 지역은 지금 다 철수하는 이런 걸로 왜 트램을 지금 노선 보면은 되게 밀집한 큰 길들 특히 계룡로나 뭐 여기 그 한밭대로 이런 데는 이미 버스도 꽉 차서 다니는데 거기다가 가운데 트램을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뭐 그 검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겠어? 그리고 별 관심을 안 가졌죠. 이게 사실은 그 트램이 아까 뭐 트램을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니는 거를 승용차 개인 승용차 다니는 걸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서 예시로 유럽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주장할 때. 근데 사실 그 좀 뭔가 대안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무조건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전환될 것이냐. 거기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김재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트램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일반 시민의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뭐 개발 이익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이해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일단은 뭐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집행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램 문제는 지금 이제 권선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모양새는 뭐 권선택 시장 때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모양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치긴 했으나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온갖 이해 집단들이 모여 있는 식의 그러니까 좀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제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집행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건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과정 자체를 시민들과 이제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뭔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든가 고려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또한 위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불리는 이 부류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잖아요. 언론 비슷하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 이런 사적 이익 뭐 이런 것들에 좀 치우쳐져 있고 뭐 스폰서가 있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 전반에 그런 이제 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거에 따른 당연히 이제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는 그런 요소들 위험 부담 그리고 이제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이 절차들 거치는 것 자체가 분란을 일으킬 소지는 굉장히 다분한 사안이다.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언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언론이 일반 지역민들에게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전달해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 언론들 보도 이제 모습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의제 설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번복이 됐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줄을 잃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언론으로부터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실제로 이 트램 관련해서 그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언론 기사 포함해서 그리고 트위터, 블로그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뭔가 이렇게 좀 네 시기로 나눴어요. 그 시기를 나눠가지고 그 시기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보도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봤는데 거기서 나온 주요한 결과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네 사기에 나눠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거의 공통 분모로 이제 나오는 게 대부분 언론 보도는 보도 자료를 갖고 써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 자료는 이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보도 자료에 의거해서 취재를 해서 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정적으로 이제 쓰여진 단순한 무미건조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정 홍보죠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기계연구원이라든가 관련 유관단체에서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심층이나 기획한 거는 기획 보도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는 봤지만 이게 정작 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판단을 시민들이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언론이 오히려 매개함으로써 오히려 뭔가 정상적인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방송을 3년만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이제 저희가 다 대학에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트렌과 관련해서 지역의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올 정도거든요. 대전 전체를 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소스를 통해서 취재를 하든지 하는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 이거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 사실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게 정당에서 주도해 가지고 또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 같이 해서 이런 그 담론을 만들어내는 커뮤니티가 존재를 하는데 특히 우리 대전은 여기가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대학이 그런 역할을 어차피 이제 가르치면서 교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당 같은 데가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일정한 그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대안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시민단체 중에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 대전이. 저는 이 부분 대학 우리 지역 저희 다 지역대학에 있지만 아니 뭐 내 전공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정책과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반성하세요. 예, 제가 이런 걸 하는 어떤 자리나 단체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램 행사 기획을 하면서 지역 안에서 찬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이걸 토론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도. 근데 이게 담론도 중요하고 이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 원자력 발전소를 뭐 닫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할 때 그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서 몇 대 몇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했다. 이게 정말 이게 후진국이나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나 뭐 이걸 쭉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한번 그런 트램이나 뭐 이게 자기 부상 열차든 철도가 놓이든 뭐 전철이 놓이든 이런 커다란 교통기관이 하나 생기려면은 상당히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나 만약에 그렇게 도로 폭이 그렇게 뭐 트램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교통량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미국의 도시들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거의 정확한 데이터로다가 실제 뭐 1년치 데이터를 연중 기간별로 어떻게 이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 분석 자료가 나왔다는 거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두 분 교수님 그런 자료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대전에 앞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그런 대공사를 한다고 하면 역사적인 공사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시민들을 과학적으로 설득하고 납득시킬 만한 그런 접근이 저는 뉴스에서 접해본 적이 없어서 뉴스에는 보도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용역들을 줬으니까 연구 용역을 그렇죠? 하게 네. 되고 특히 아까 계속 얘기하던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려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교통량 조사 뭐 이런 거 그걸 해가지고 수지 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5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어쨌든 만들어내긴 하죠.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이게 예타를 통과 못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경기 활성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균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종의 특혜를 준 거죠. 각 지역마다. 그랬던 거죠. 지난번 예타 통과는. 또 하나는 그 연구 용역 그 결과가 과연 객관적이고 신뢰할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다른 지역도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기재부에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사업 예산 신청할 때. 그러면 그거를 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뭐 규모가 크면 KDI 같은 데 주거든요. 근데 줬을 때 사실 사전에 답을 주고서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고 아까 얘기하신 거 가덕도처럼 이거는 뭐 특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어느 날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 이렇게 트램 특별법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램 특별법을 대전에서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첫 번째 도시가 대도시가 되니까 트램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도로교통법을 넘어설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그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유학 생활도 하셨었고 저는 예전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트롤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인선 있죠. 메인 스트림은 지하철이고요. 셉타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동네 각 외곽으로 갈 때 트롤리라고 하는 옛날 전차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크지 않은 한 칸짜리 그게 다니는데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환승 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추가 요금도 안 내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전의 트램은 사실은 그런 기능은 아닌 거잖아요. 그 순환선 큰 축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큰 그 교통량이 많은 도시들을 이제 안에 노선이 이제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를 점거하는 거고 뭐 샌프란시스코 그 트램 같은 전차 같은 경우는 관광용 성격이 많잖아요. 사실 뭐 이동수단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전이 과연 트램이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인가 이런 의구심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관광도시용으로 되게 다른 나라에는 설치가 돼 있어요. 트램이나 그 왜 무게도 버스 이런 거 있죠. 전기. 유럽에는 뭐 대부분 네, 무게도 다 관광도시마다 있죠. 이렇게 뭐 두세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되게 이제 관광 코스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다니면서 그 트램의 최대 단점이 느려요. 그 지금 우리 대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평균 시속이 18km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 트램이요? 네. 자전거 속도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철 이런 거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과연 이게 교통 그 해소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교통사고가 잦아요. 이게 이제 버스 이런 거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같은 길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램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길 위로 버스도 다니고 뭐 차도 다니고 이러는 거지 이게 전용선이 아니에요. 전용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글로 이렇게 다른 차도 그렇잖아요. 그걸 그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리면은 그럼 교통이 너무 그 막히겠죠. 기본적으로 전용이고 좀 중첩되는 구간이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지가 않아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샹하이도 뭐 100건씩 월 교통사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기차철은 교통사고가 없잖아요. 아예. 그리고 이 자기부상 열차도 거의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하는 게 그게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사고 관련해서는 그것도 있어요. 보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이 보통 대물 부상 한도가 최대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과실로 트램을 박았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몇십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보상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트럭이 만약에 그 트램을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 트럭 회사는 거의 망한다고 봐요. 저는 트램의 실체를 모르고 얘기한 거네요. 이렇게까지. 저는 전용 차선 당연히 확보되는 건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용 차선이 확보되긴 하지만 거기 일반 차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건 전용 차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이게 보호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큼 트램에 대한 정보가 없는가를 지금 여실히 김재현 교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중교통의 한 축인데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최소 50년에서 100년은 써야 되는 대전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트램을 견학 내지는 간다고 해서 뭐 시민단체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 대전시에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셰필드라는 도시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국에. 예, 저도 셰필드에서 트램 한번 타봤어요. 그 골룡골 그 문제 때문에 거기 셰필드 대학 아카이브 가느라고 거긴 도시가 한적해요. 그러니까 트램이 있어도 괜찮아요. 제 눈에는 그래 보였거든요. 이용을 해보니까 그 대전의 여건하고 그런 도시들하고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트램이 생겨서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규모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트램을 철거하는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본도 히로시마 같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도시들은 트램이 여전히 여러 도시가 트램이 남아 있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전철, 네. 전차죠. 참 전차 같은 게 아직 서울의 전철이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뭐 상상할 교통 수 없는 지역이지. 예. 이제 또 다른 부분이 그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진화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는데 자율주행차에다가 전기 지금 뭐 세종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 7인승, 10인승 정도의 소형 자율주행 버스 형태, 마이크로버스 형태가 나오고 주문자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노선 없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지금 최신 트렌드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급격히 지금 최근에 교통 수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트램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돈도 있고 하면은 전체를 교통수단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서로 이게 맞물려 갖고 촘촘한 교통수단이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건데 그게 투입하는 것 또 건설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에 맞는가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트램에 대한 실체를 좀 만들어 나가면은 찬성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 너무 와버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야 지금까지 끌고 왔고 이제 겨우 통과되는데 지금은 늦었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실체를 잘 모르니까 많은 시민들이 저는 좀 걱정돼요 개인적으로. 이게 또 뭐 건선필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기술력 얘기하셨는데 이 대전에 생길 트램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34km. 예, 그러면은 이 배터리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 무선으로 하잖아요. 배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 수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 데서 멈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무선 구간도 있고 유선 구간도 있고 유선 구간에서 지나치면서 순간 충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에서 유선 구간이 결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고압 전선이 흘러가고 우리 무슨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지역만 이러냐, 뭐 차별하냐 이런 갈등부터 해가지고 그 이게 참 산 넘어 산이다. 근데 너무 공론화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이 정말 저는 많이 돼요. 이게 참 저는 그 의아한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논문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트램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시기를 뭐 첫 번째 이제 시기를 트램 결정 기자회견을 한 2014년이고 그리고 이제 콘센트 시장이 낙마하면서 그걸 이제 이 시기로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를 허태정 시장 이제 그 당선됐을 때 취임한 시기로 잡았는데 이 허태정 시장 당선된 세 번째 시기에는 트램 관련된 기사가 다른 시기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보도 자체가.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 자체가 전임 시장 자체가 그걸로 인해 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를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유산으로 이제 좀 넘겨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 자체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를 방문했다든가 국회 관련해서 이제 요청했다는 식의 이런 기사들은 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또 한쪽 측면에서는 또 비판을 하는 게 트램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허태정 시장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결정에 수건 대해서 사업인데. 네. 네. 그런 식의 언론 비판이 나와요. 그러다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확정된 네 번째이죠. 가장 최근이죠. 이때 돼서는 또 관련 기사가 가장 적어요. 이 네 시기를 통틀어서. 의외인데요? 희한하다. 예타 면제됐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는 이 뉴스가 대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우리 지역의 주요한 그 사안들에 대해서 뭐 지난번 저희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언론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비판은 상호 비판하는 그런 이슈로 소비되는 경향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걸 보면은 사실 이 트램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 이 얘기가 사실 본질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개로 해서 공격한다든가, 예, 아니면 자기 치적을 내세운다든가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수단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관심이 없는 거죠. 제껴놓고. 예, 본질을 빼놓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양쪽 언론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걸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비판적으로 계속 그걸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고 정치적인 이슈로만 주로 사용하고 있지 이거를 실제 이거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도시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이게 활용될 건가 어떤 부가가치를 우리 사회에만 남길 건가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언론 보도가 없다는 얘기는 싸움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별로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그 누군가 흔적을 뭐 내세울 만한 사람도 마땅치 예, 않고 서로 이걸로 해서 뭐 누가 잃거나 얻거나 크게 하는 것도 얻거나 별로, 이런 예. 것도 별로 없고 이해득실 관계가 많지 않으면 별로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언론 보도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수건 사업이었던 거지 트램이 수건 사업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트램은 예. 그 이제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혼동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 나온 그 트램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논의가 벌어진 것들이 대부분 저거더라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무슨 배터리 수명이 어떻고 예, 뭐 예, 길이가 어떻고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주로 그런 그러니까 원래 본질하고는 떨어진 우리 그러니까 이미 트램은 대전의 결정된 거고. 교통수단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주로 된 게 아니라 이건 마치 그냥 당연히 앞으로 할 건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그 본질을 벗어난 얘기들이 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 전공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내가 보니까 내가 탈 거예요. 내가 탈 거. 내 전공이 아니 아니라. 근데 내가 사는 곳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서 관심을 안 가졌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지금은 언론 보도에서 그냥 멀어졌죠. 완전히 멀어진 사라진 거죠. 거죠. 근데 이미 사라진 이슈인 기정사실화 됐고 지금 남은 네. 언론에서 남은 과제는 뭐냐면요. 노선을 정거장을 어디에 더 넣을 거냐. 그치. 뭐 정거장 몇 개를 더 중간에 늘리고 지선을 만들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사업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를 시켜놓고 가는데 이게 기왕 늦은 건데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번 본질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의 아까 말씀드린 50년 100년이거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전에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비가 온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지원받는데 왜 그걸 안 받냐. 근데 반대로 50%를 어차피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의 절반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결국 부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기사 보면 한 뭐 2천 몇백억이 대전시 부담으로. 예산으로 들어가고 한 4천억 정도가 국고에서 온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그- 합쳐서 한 7천억, 6천 뭐 800억인가 그렇게 그거보다 훨씬 기사에는 많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많죠. 거의 조단이 기본적으로 지금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절반 가량이 시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시민한테 돌아갈 기회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부채인데 그렇죠. 다른 이거에 데 대한 더 논의는 잘 쓸 수도 있는데 그 이거에 대한 차라리 논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하철 건설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면은 대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가끔 나오고 하는데 BRT 순환선을 만들어서 버스 전용차로로 순환선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를 좀 자주 다니게 하면은 교통 또 뭐 그 분산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선 확대 마을 버스 같은 것들 있죠. 구석구석 가는 BR 직행 그런 급행 중심의 메인스트림들을 좀 갖춰놓고 지선들을 좀 많이 해서 버스가 좀 많이 다니면은 뭐 시민들 편의성도 높아지고 또 이런 트램이나 지하철 건설 비용보다 훨씬 돈도 적게 들고 또 뭐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환경 부분도 상당 부분 좀 해소될 수 있고 그런 논의도 분명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돈도 덜 들고 편익도 높고. 아니 그리고 돈이 문제라면 뭐 지하철은 사실 이게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교통에도 전혀 방해를 안 주고 그러니까 교통 그 건설비가 뭐 6배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그 뭐 트램에 비하면은. 근데 그러면 그 지하철 그렇게 34km 할 거를 6분의 1로 줄여서 한 뭐 짧은 거리 6km, 한 8km 이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대전시 교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은 못 지하철 지적 때문에 그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권선택 전 시장께서 별명 중에 하나가 권트램이거든요. 예, 트램에 굉장히 고집스럽게 집중을 많이 하셨고 그 당시에 뭐 이거는 뭐 이야기들입니다. 주장들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여몽철 전 시장하고 각을 세우면서 여몽철 시장의 대표적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자기부상 열차였었고 염 시장이 아마 대전 엑스포 때 관선 마지막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선택 시장은 나는 그거 말고 이걸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갈등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확실히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누군가 예를 들면 주도를 해야 된다면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어떤 시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또 전문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볼 때 한편에서는 이제 그걸 찬성하는 그룹 같이 지지하는 그룹도 있겠지만은 반대하는 그룹도 있는 거고요. 그걸 돌파하려면 어쨌든 이게 일종의 연대나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트램과 관련해서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현재 대전의 그 대중교통 한쪽에서는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근데 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가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준공영제를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엄청나게 낭비하고 노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못 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준공영제 문제가 얘기된 건 꽤 오래되거든요. 이걸 공격적으로 풀어서 완전히 공영제로 해버리자라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수원처럼 거기는 청소년 무료요금제 같은 걸 과감하게 도입해갖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지금 대전의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트램 얘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존 교통수단의 경우도 분명히 혁신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빈 버스로 돌아다니게 할 거냐 아니면 숫자를 좀 크기도 다양하게 하고 접근성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면 더군다나 요즘 자율주행이나 새로운 기술들과 접목해서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도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중교통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그룹들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트램도 그런 그림 안에서 그러네요. 같이 이렇게 묶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단순히 트램만 갖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비전의 일부가 돼야지. 그렇죠. 장기적으로 지역의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걸 촘촘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룹이 있든지 그런 뭐 적어도 보고서가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로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더기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뜯어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문제되기도 하고 공론장을 펼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또 언론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지금뿐이 아니라 뭐 그 전부터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언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모처럼 그런 이제
확실한 건을 잡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셈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행위를 감시하는 뭐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이건 뭐 행정기관의 그냥 폭주, 독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언론이 이게 문제가 되네요. 그러라고 언론을 만든 거고 사부라는 맞아요. 이제 타이틀을 준 건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공백지대가 됐고 지금은 그냥 뭐 예타 타당성 조사 통과됐으니까 기정사실화 되면서 묵인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뭐 말씀만 들어봐도 이게 이제 실체가 점점 이제 좀 잡히긴 하는데 그럴수록 언론은 뭔가 좀 호재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인 거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건지 좀 제가 볼 때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한다. 인지 자체를 못한다. 그런 거 자체에 인식이 없는 거죠. 그걸 인지하면 저만 해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인지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기자라면 당연히 그게 자기 일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게 좀 그냥 기이한. 사실 뭐 트램도 그렇지만 대중교통 전반적인 뭐 버스 말씀도 하셨고요. 권상필 교수님께서 김재현 교수님은 자전거 많이 타시니까 저도 자전거 많이 타거든요. 정말 대전은 자전거 타기 위험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천변 가면은 잘 돼 있어요. 서구랑 유성구 쪽은요 보행자 그 길하고 자전거 길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은요 같이 있어요.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보세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천변에 그냥 바람 쐬러 가시는 분들은 대전 자전거 도로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게 아닌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인프라도 열악한 곳이거든요. 자전거뿐만 아니고 사람이 걷기에도 위험한 도로가 많죠. 그 지금은 뭐 안에 그러니까 시내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 걷기도 위험한 그런 길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악한데 그냥 겉으로 트램 하면은 뭐 친환경적이고 뭐 도시 재생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트램 때문에 원도심이 활성화가 된다? 머릿속에 어릴 때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도. 이것도 좀 떠오르세요, 교수님들은?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논리는 있어요. 그래요? 논리는 아까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와 연결되는 건데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내리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트램역 주변에 일정한 정도의 생활권이나 상권이 형성될 거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존의 상권이랑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여러 개 이제 중심지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세우는 게 그거더라고. 그 취약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하철은 왜 이렇게 한참 가야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낮고 그 차량 자체가 그리고 평지에서 그냥 올라타면 되는 되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근데 그게 교통이 좀 아까 우리 정 PD가 얘기한 것처럼 좀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붐비지 않고 한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성 우리 대전에 본다면 유성 관광지역 이런데 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유성에 관광지역이 있나요? 아니 어쨌든 만들어 놓은 온천이요? 네, 온천 발 담그고 발 담그고 하는데 네, 조격 체험장. 그런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노인네지만 이게 인정하시는군요. 타고 다니기에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바빠서 막 출퇴근하고 막 차들이 붐비고 막 그 수십 대 차량들이 막 몰려 있고 이런데 가운데 트램이 자리를 잡고 가고 이러면은 지금 노선 보면은 저는 별로 안 떠올라요. 그런 편안한 그런 길이 안 떠오르고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해가지고 더 가중되는 그 교통 혼잡이 그런 것만 연상이 돼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봤는지. 이 노선과 정류장 문제는 폭발성이 있는 얘기가 돼서요. 네. 왜 그러냐면 정류장을 어디 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역세권 막 이런 것처럼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이나 역 승차역 설치는 완전히 또 다른 그 지역 지금도 갈등이 뭐 생길 수 어디 있는 플래카드 이런 거 써붙인 데 있더라고. 여기다 역 만들어 달라고. 저쪽 등동 어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세 분의 교수님들하고 이 트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전 교통의 한 축으로 앞으로 자리 잡을 건데 너무 이런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짚고 그런 다음에 사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지나도록 첫산 못 떴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해놓고 50년, 100년 후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얘기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이야기 마무리 발언들 하면서 이제 정리하시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공부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네.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얘기를 못해서 죄송하고 근데 하여튼 확인은 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연히 이게 과연 현대 시대에 맞는 그 교통수단일까라고 하는 특히 대전에 맞는 걸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두 분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굳어졌어요. 저야말로 진짜 그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트램 찬성론자를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공부한 거를 떠나서 넘어서서 뭔가를 깨우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그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 그냥 플러스 알파로 이제 생긴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제 접해보지 않은 방식이고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좀 제로섬 게임처럼 이제 되는 현상인 것 같고 특히 우리 언론 쪽에서는 이제 뭐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보도 현상. 그러니까 언론이 뭔가를 왜곡하고 비틀고 선택적 편향을 하고 이런 현상들만 우리가 눈에 띄잖아요. 그거는. 근데 무보도 현상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무보도 현상의 일단을 발견한 것 같아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발견하면 좋아야 되는데 참 더 한편으로 또 씁쓸한 마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권선필 교수님. 이제 소위 이제 얘기하는 썬크 코스트가 될 가능성이 이미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매몰 비용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계속 더군다나 뭐 대통령까지 얘기했다는데 정권이 확 뒤집히지 않은 이상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촘촘하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한 가지만 트램 한 가지만 갖고 볼 게 아니라 다양한 도시 전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 PD 얘기하신 시민들이 함께 수기하는 부분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수기하는 부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대전 시민의 수건 사업이라고 일컬어졌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과연 이 트램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트램이 과연 대전 시민들에게 얼마큼 정보가 제공됐는가 그동안 우리가 이거 갖고 얼마큼 논의가 됐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행정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 그리고 편의적 측면, 언론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권선필 대전이 아니죠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신철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님 세 분이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대전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0년대계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